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이직입니다. 나는 호구다 팟캐스트 1회 시작하겠습니다. 호구됐다. 우리가 먼저 호구가 되어보는 거죠. 일단은 예쁘게 생겨야 되고요. 전기 들어간 건 다 삼성사입니다. 저는 삼성파들이 조용하신데요. 잤어요 잠깐. 애들하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약간 변태스럽죠. 제가 한 4개월 정도 썼는데 쓰레기 중에 쓰레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왕 쓰레기가 먹고 싼 똥입니다. 이거 사고 싶다. 청취자들 반응을 반을 보고.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하자 이래가지고 나는 호구다 이렇게 그 제목을 해봤습니다. 일단 참여자, 출연자부터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구 1, 호구 2, 호구 3 이렇게 했는데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호구 1, 베타뉴스의 대표로 있는 이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호구 2 베타뉴스에서 이치비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황영아입니다. 저는 호구 3 베타뉴스의 이치비 매거진의 이세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호구라는 말 좀 들어봤어요? 자주 들어보지 못해서 그 국립국어원 표주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는데 뭐 호구 뭐 가구수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입에 간신히 풀칠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뭐 뜻도 있겠죠. 뭐 격가지 뜻으로는 뭐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옷을 또 호구라고 한다는 게 그럴 여우의 수도 겨드랑이 밑에 있는 흰 털로 만든 옷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호구는 약간 이거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속이기 쉬운 호구냐. 사람이니까. 호구됐다. 호구 이런 말. 호구니 그런 것도 있는. 태권도에서 낭심 보호할 때 차네 이런 것도 호구. 그런 것도 있어요? 호구고 호구죠 그러니까. 호구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여기서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예요. 왜 호랑이 입이 그렇게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 이제 호랑이가 입만 다물면 바로 먹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용산에 카메라를 사러 왔다가 그 용산 상인들이 열심히 자기 매장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카메라 구경하기 위해서 그 매장으로 들어갔다 싶었더니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을 빗대어 한 말이 아닌가. 그 가게가 이제 호랑이 아가리였네. 그렇죠. 호랑이. 들어가면은 물론 지금은 그런 가게는 없을 이제 겁니다. 호랑이. 그렇죠. 지금은 많이 이 시장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호구라는 게 결국은 뭘 몰라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면 이게 당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팟캐스트 나는 호구다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IT 제품을 구매할 때 호구가 되지 말자. 호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호구가 되어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먼저 사보고 얼리 호구답터.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사보고 먼저 호구가 됐으니까 다른 분들은 호구가 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 아주 좋은 얘기예요. 경험에 의한. 그렇구나. 산 다음에 까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호구가 되서 모든 제품들을 만져보고 신제품들을 써보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시사 주간지는 아니고 정통 IT 전문지 베타뉴스입니다. 부끄럽고요. 10년이 넘은 IT 미디어 베타뉴스 전국 서점에는 없고 온라인 사이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베타뉴스.net입니다.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까? 게임을 알고 싶습니까? 베타게임이 있습니다. 정통 게임 전문 웹진 베타게임 베타게임.kr 꼭 접속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첫 회인데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일단 아이폰 4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로 또 윈도우 폰도 가지고 있어요. 야, 역시. 호구 2. 예. 호구 2. 호구 2는 예, 메인은 역시 아이폰 4고요. 옆에 아이폰 4S도 있네요. 호구 3. 예, 호구 3은 갤럭시 S2입니다. 저는 삼성 빠돌이기 때문이죠. 전기 들어간 건 다 삼성 삽니다. 저는. 벌써 빠돌이 나왔습니다. 벌써 빠돌이 나왔습니다. 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스마트폰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뭐죠?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인터넷 되고 앱 설치되는 비싸고 전화가 잘 안 되는 폰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스마트랑 폰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폰은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스마트는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를 찾아봤더니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다. 또 모양이 말쑥하다. 라는 것을 스마트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역시 일단은 예쁘게 생겨야 되고요. 예, 말쑥해야 되는. 그럼요. 이게 생긴 게 어설프면 스마트폰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영어의 원 뜻인 똑똑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아닐까. 이런 스마트폰, 국내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게 된 건 사실 아이폰의 지대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이폰 3GS가 스마트폰을 끌고 왔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부지런히 폰을 만들었죠. 옴니아2, 옴니아 시리즈, 가슴 아픈 옴니아2도 있지만 갤럭시 시리즈로 굉장히 선방을 했죠. 그 외에 이제 국내 제조사로는 LG전자랑 펜텍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LTE로 넘어오면서 지금 옵티머스 LTE와 스카이 베가 LTE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LTE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미국 시장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는 HTC, 안드로이드 진영의 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소니 에릭슨, 모토로라. 그 외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닌 폰들 중에서 블랙베리가 대표적으로 있겠지만 블랙베리도 다시 최근에 인수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경영이 쉽지 않아서. 하지만 재미난 거는 블랙베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에서 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블랙베리라고 합니다. 놀라운 대단하네. 사실인데. 예.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많은 스마트폰들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요거 사고 싶다 막 이런 폰들이 있잖아요. 그런 핫한 스마트폰을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 일단은 아이폰 4S를 가장 먼저 꼽지 않을까요? 아이폰 4S. 예. 대선에 있습니다. 화이트. 또 화이트.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 빠돌이. 삼성. 갤럭시 넥서스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전자전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삼성 갤럭시 S2 LTE, 갤럭시 S2 HD LTE, 뭐 갤럭시 노트. 이렇게네. 갤럭시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기사 보니까 갤럭시 노트가 하루 10,000대씩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누적 25만 대인가요? 25만 대. 그렇다고. 그게 국내에서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현재 국내 판매만. 하루 10,000대면 이거 엄청난 건데. 갤럭시 노트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그 다음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관심도 뜨겁죠. 이게 구글의 레퍼런스 폰으로 채용되면서 종전에 구글의 넥서스는 HTC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ICS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게 최초로 적용됐죠. 안드로이드의 4.0 버전이 가장 먼저 적용됐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아직까지 나온 게 없구나.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거는 지금 이제 4G LTE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넥서스는 여전히 3G 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넥서스는 아이폰 4S하고 완벽하게 지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우리 핫한 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핫한 폰이라고 하면 아이폰 4S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4S는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관심을 끈 거는 역시 음성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 시리, 일종의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비서. 여기에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냥 물어보면 얘가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영어에 물어볼래요?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now?
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뭔가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인식됐습니다. 어. 예, 사실 보시면. 아까 그 시험 해볼 때는 방송 전에는 한 10번 정도 했나요? 아, 사람 이게- 잘못됐다고. 아, 일단은 원어민 발음은 잘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이 시리 서비스가 한글이 안 되는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시리라는 굉장한 매력적인 기능을 한국 사람들은 즐길 수 없다는 게 참 아쉽고, 아이폰 4S의 매력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4S는 여전히 매력적인 폰이고요. 근데 아이폰 4S에 그 CD 말고 다른 변화는 없는가요? 아, 가장 큰 변화는 아이폰 4에는 싱글 코어, 아이폰 4S에는 듀얼 코어 CPU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속도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HSDPA라고 하는 3G의 진화된 3G 통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빨라졌기 때문에 아이폰 4보다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른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죠. 사실 지금 아이폰 4S에 들어있는 듀얼코어 프로세서라고 해도 작동 속도는 1GHz입니다. 뭐 갤럭시 S2에 들어있는 듀얼코어 프로세서는 1.5GHz죠. 네,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4S가 갤럭시 S2에 비해서 느리지 않는 것은 역시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음성인식 시리 기능 이외에도 뉴스 스탠드, 아이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아이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기기들끼리의 정보 교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쓸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아이클라우드로 공유를 하면 용량이 오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사진을 빼야 제외한 되나? 예, 메일과 메모하고 연락처 정도를 동기화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데에서 같은 연락처를 다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진은 빼고 메일, 문서, 그 다음에 연락처 정도만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 있는 페이지에 워드 문서를 저장해 놓으면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페이지 앱을 실행했을 때 워드 문서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PC에서 또 같은 문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제가 한번 겪은 일인데, 아이클라우드 이게 서비스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멀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딱 한번 경험을 한 게 뭐가 있냐면, 사진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놨는데, 그게 조금 애들하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 근데 그게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사진 스트림 여기 폴더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를 지우고 싶은데 그 사진 하나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스트림 그거를 해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지우던가 아니면 뭐 그냥 놔두던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만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너무 애플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삼성 파들이 조용하신데요. 잤어 잠깐. 그러지 마시고. 이런. 애플 얘기만. 이제 삼성 삼성도 이야기를 조만간에 클라우드를 한다고 하던데. 삼성이라고 해야 되나 구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폰은 넘어가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살짝 네. 삐졌는데 얘기할게요. 달려라 이츠비 매거진, 국내 최초의 태블릿 전용 IT 잡지. 100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독해 주시지 말입니다. 아이패드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이츠비로 검색하세요. 다양한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고 있다 보니 어느 한 특정 업체만을 특정 업체 이게 S사 말고요. 특정 업체만을 꼽아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 제조사 삼성, LG, 펜텍, 그리고 해외에서는 HTC, 그다음 뭐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보니 안드로이드는 연합군이죠, 연합군 일종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나온 적용된 폰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업데이트도 기대하고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면 뭐 웹 로딩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안정 속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LTE 4G에 대한 지원도 역시 안드로이드 진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현재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안드로이드 4.0일 텐데 네. 안드로이드 4.0에서는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크게는 페이스락, 그러니까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멀티태스킹 강화, 그리고 그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아준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루팅을 하지 않고도 뭐 지울 수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화려해졌지만 좀 더 가벼워져서 뭐 인터넷이나 다른 앱 구동에서도 좀 더 빨리빨리 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갤럭시 넥서스의 기대는 아이폰이 만들어준 거죠. 왜냐면 아이폰에서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갤럭시 넥서스라는 좀 허세 비슷한 이름으로 레퍼런스 폰이 나오지 않았나. 레퍼런스 폰이 그거잖아요. 뭐 모범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기준이 되고 뭐 모범이 된다 해도 이번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애플의 iOS 운영체계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견해였고, 실제로 스마트폰의 그 그러면 웹로딩 속도를 안드로이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한 30% 떨어지죠.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속도는 iOS가 한 30% 더 빠르다라는 게 전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심지어 네. 갤럭시 넥서스는 메모리가 기본 메모리가 1GB죠. 이 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구동되는 램이 1GB고 애플 아이폰 4S는 그거의 절반이 512MB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2배나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이런 작업 속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갤럭시 넥서스가 약간 빠르다라고 해외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성능을 벤치마크하는 곳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인데요. 어쨌든 아이폰 4S보다 조금 빠르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5인치 되잖아요. 갤럭시 노트 5.3인치입니다. 5.3인치인데도 네.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갤럭시 노트가 그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5.3인치로 이렇게 화면이 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그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데 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특히 갤럭시 시리즈를 쓰던 사람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 여기서 뭘 살까 고민했을 때 뭐 아이폰으로 가기 싫으면은 갤럭시 노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태블릿 PC의 장점을 다 갖춘 게 이 안에 보면은 뭐 앱들이나 그리고 이츠비도 돌아갑니다. 또 인터넷도 5.3인치와 또 4.5인치가 틀리거든요. 아이폰과 갤럭시 S2를 비교해봐도 갤럭시 S2 본 사람들은 와 정말 크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만 써도 태블릿 PC를 안 써도 되겠는데라고 느낄 정도로 뭐 재원도 스펙도 좋고 앱도 갤럭시 노트에 맞게 커지고 이러니까. 그럼요. 맞는 좋은 지적입니다. 아마 이 태블릿과 스마트폰 사용자를 모두 흡수하기 위한, 아니면 기존에는 태블릿하고 스마트폰을 둘 다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마 갤럭시 S가 나온 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니까 약정이 끝날 때가 돼 가죠. 재원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갤럭시 노트 1.4기가 듀얼 코어 CPU에 1GB 메모리, 그다음에 저장 메모리는 뭐 16, 32기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 아몰레드 5.3인치, 해상도가 무려 1280 곱하기 720입니다. 이게 아이패드 2의 해상도가 10에서 768이니까 그거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스크린은 작지만은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G라든지 4G LTE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제가 그 처음에 갤럭시 A를 써보고 되게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버벅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뭐 갤럭시 S라든가 S2라든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많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그 완전히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 버전을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네. 기존 버전에서 열받아가지고 우라통 터졌던 사람들한테 열을 좀 식히라고 아이스크림 주는 게 아닌가. 아이스크림 먹으라 이런 열 좀 식혀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빨리. 예. 안드로이드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마켓에 성인용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망감이 아 그럼요. 실망한 성인용 컨텐츠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올라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망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예. 애들한테 혹시나 너무 쉽게 그런 게 노출되지 않을까. 노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불안감 이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꾸 이 안드로이드를 까는 안드로이드 까는 성토장이 분이- 돼버리는데요. 아, 요건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검색이거든요.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페이스북 앱 어플을 이렇게 깔고 싶어가 페이스북이라고 검색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안 나와. 몇 예, 페이지를 넘어가도 안 나와. 뭐 쓸데없는 그 앱들이 막 다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SKT에서 운영하는 그 T스토어 네, T스토어. 같은 거 있잖아요. T스토어 같은 거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비해서 되게 그 건전하게 네. 잘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티스토도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죠. 예, 저희 이츠비 매거진도 한 2번 받고 맞았으니까요. 티스토어에서 이번에 잘못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키즈락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키즈락이라는 앱을 통해서 걸어 놓으면 아이들이 결제를 할 때 유료 아이템 결제가 될 때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티스토어도 나름 관리가 되고 있고 뭐 요즘 통신사들이 나름대로 마켓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마켓보다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마켓이라든지 삼성 앱스 뭐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것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너무 까서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런가요? 그리고 그 갤럭시 노트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 네. 뭐, 갤럭시 노트. 뭐예요? 갤럭시 노트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가장 비싼 폰인데 아, 예. 100만 원 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지금 언급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크게 뭐 태블릿 PC처럼 쓸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폰을 좀 더 큰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사치인 것 같아요. 요금제도 지금 제가 가입을 하려면은 최대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6만 원대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요. 삼성 빠라 그랬는데. 아, 근데 까는 게 태블릿 PC랑 비슷해서 그런가요? 아, 제가 그래요? 갤탭을 한번 사고 삼성 빠는 빠지만 깔 건 까고 아, 예. 갤럭시 노트 조금 예, 6만 원대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야지 겨우 할인이 많이 됩니다. 갤럭시 탭은 써보니까 어떻던가요? 갤탭은 갤탭 뭐 썼죠? 10.1 10.1인지 32기가 화이트인데 그 3G 버전으로 3G. 그 갤탭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이고, 쓰레기들이 이건 너무 좀 서로 싸우고 왕 쓰레기가 먹고 싼 똥이. 그래서 지난달 로봇 청소기 테스트에서 장애물로 헌납하셨던 건가요? 예, 그때가 가장 쓸모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야. 갤탭을 제가 한 4개월 정도 썼는데 예, 네, 많은 느려서 많은 로봇 청소기 뭐가 그렇게 불만이던가요?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전형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버벅거림, 그런 버벅거림. 피로도가 이미 쌓여 있는데 갤럭시 S2도 마찬가지고 쌓여 있는데 갤탭을 딱 썼을 때 아이패드도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를 쓰다가 갤탭을 딱 썼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인터넷 그 구동 화면도 너무 느리고 앱도 한 2개, 3개 돌리다가 홈키를 누르면은 멈춰버립니다. 파업을 하는 거죠. 나 이거 못하겠다. 나도 이제 못 쓰고. 그 문제는 삼성전자의 문제라기보단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가 후지다는 얘기죠. 4.0 업데이트에서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의 단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이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폰의 단점에 대해서 일단 좀 아이폰의 이야기를 해야 단점.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예, 지금 아이폰 3GS 이제 2년 정도 된 3GS는 진짜 속된 말로 졸음이다, 졸음. 예. 아침에 100% 하지만 점심 먹기 전에 이미 50% 밑으로 떨어지고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그래서 케이스 보면 전부 다 우주복 입고 있고. 그럼요. 보조 배터리 메고 이렇게 있고. 항상 챙기고 다녀야 됩니다. 우주복이 뭐죠? 이렇게 뒤에 예, 배터리 포함된 식으로. 케이스 팩. 케이스가 두툼한 게 우주복처럼 그렇게 전부 다 예. 배터리 팩처럼. 그리고 이제 역시 아이폰 4도 지금 한 1년 정도 됐지만 아이폰 4 역시 배터리가 꽤 빨리 닳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배터리 좀 쓸만하고 예쁜 거는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죠. 그런 것들을 추가 구입해야 된다라는. 배터리를 교체하기가 힘들게 돼 있잖아요. 예, 내장이니까. 저기 사설 그런 데 가서 교체를 해야 되나? 예, 전문용어로 야매라고 하죠. 야매? 이 야매로 교체를 하다 보면 지금 대략 비용이 한 6, 7만 원 정도. 물론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아이패드를 떨어뜨려 가지고 유리가 박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거를 굉장한 비용이 나올 텐데. 제가 이걸
아이폰을 고칠 수 있는 데는 좀 많이 있는데 아이패드를 고칠 수 있는 데는 되게 좀 적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신도림 그 테크노마트 거기 가서 그 교체를 했는데 20만 원. 근데 그냥 현금으로 하면 20만 원. 근데 카드로 하니까 22만 원 달라 그래요. 그게 후대신 것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아닌 거죠? 사설에서. 공식이만 얼마? 공식에서는 아예 이게 없어. 그 이걸 어쩔 수 하는 않나요? 그냥 뭐죠? 리퍼로 리퍼로 교환하는. 그때 되게 비쌌던 한 60몇만 원인가 줘야 이걸 교체해 주거든요. 이게 그렇죠. 32메가짜리. 32메가 버전이니까 제 거 64기가 버전인데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겠군요. 지금 AS에서 문제. 네. 애플의 AS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말이 많았고 지금도 말이 많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 없습니다. 이걸 안 들은 말을 대신 해. 같은데요 지금. 이분은 호구 대신 같은데. 제가 사람들이 처음에 샀을 때는 막 애플 바가 되거든. 그랬다가 AS 한번 받아보고 애플 까로 이렇게 바뀌는. 제가 아이폰 4를 리포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이폰 4가 한 2년 전에 산 폰인데 이거를 중간에 이게 버튼이 잘 안 눌리더라고요. 홈 버튼이. 그래서 홈 버튼. 한 11개월 만에 애플 서비스 센터를 가가지고 유상 AS 기간이 1년이니까 11개월 만에 가서 리포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리포를 바꿔줍니다. 저는 수리 비용 하나도 안 내고 영원으로 리포를 교환받았어요. 왜냐하면 제품 불량, 홈 버튼이 안 눌러진다라는 제품 불량. 그러니까 개인이 떨어뜨려서 고객 과실, 떨어뜨려서 파손이 된다거나 떨어뜨려서 물에 침수가 된다거나 이런 고객 과실일 경우에는 리포 교체 비용으로 한 20 몇만 원 정도 요구를 하지만 이게 제품 불량일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리포를 바꿔줍니다. 그 제품 불량이면 다른 데서 다 그렇지. 근데 삼성도 물론 바꿔주긴 합니다. 근데 리포로 바꿔주는 수리를 해주는 것보다 리포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그런데 이제 수리하는 고객 것보다는. 과실로 뭐이렇게 됐을 때 애플에서는 부분 수리라는 게 없잖아. 부분 수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분 수리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었죠. 그게 빨리 도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1년 AS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제품 결함을 찾으시고 리포로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내에는 된다. 1년 내에는 제품 결함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배터리도 쌩쌩해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제품 결함 어떻게 찾아내? 일단은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홈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결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없으면 찾기 힘들겠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홈 버튼 열심히 누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루에 1000번씩 누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애플의 AS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이폰 5가 원래 봄 정도에 나올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11월쯤에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1월이면 너무 늦는데. 작년 11월에 아이폰 4S가 발표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5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나오고 예상을 했습니다. 애플이 굳이 잘 나가는 폰을 두고 팀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4S를 4S가 여전히 잘 팔리는데 기간을 좀 더 줘야 된다. 아이폰 5를 발표를 했다가 아이폰 4S를 못 파는 이런 정책은 애플 기업 마인드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애플은 잘 팔리는 제품은 최대한 팔고 더 이상 경쟁이 안 될 때 업데이트 기종을 발표하는 게 기존의 애플의 태도였죠. 그러다 보면 아이패드 3? 그렇죠. 아이패드 3를 먼저 이렇게 윤곽을 드리고 나머지 폰은 계속 아이폰 4S를 버티다가 한 11월쯤에나 아이폰 5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는 윈도우 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윈도우 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대가 크다. 저는 기대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이게 안드로이드와 애플 아이폰의 싸움에 새로운 강자가 떠오른 거죠. 기본적으로 운영체계와 하드웨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곳.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노키아가 손을 잡아서 애플의 영원한 맞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승승장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마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첫 작품이 노키아 루미아 710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 둔 것 같습니다. 루미아 720 한 두세 달 뒤면 버스폰이 될 만한 폰, 보급형 모델인데 이런 모델로 윈도우 폰의 이미지를 깎아먹을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 들어온 제품이라면 일단 최고 사양의 제품을 가장 뛰어난 성능의 프리미엄 폰을 들어와서
윈도우 폰 운영 체계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꿀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폰 중에 윈도우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HTC의 HD2라고 하는 그렇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지만 거기에 윈도우 모바일 7.5 망고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네, 우리 그렇게 그 또, 기자 예. 중에서도 한 명 그렇게 네, 그렇게 썼죠. 사용할 수 있어서 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였을 때보다 윈도우 망고를 올리고 났더니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대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노키아 루미아 710 이게 이제 26일 날 KT를 통해서 발매를 했는데 제가 그 론치 파티에도 가봤거든요. 예, 예. 가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 예약 판매도 했잖아요. 네네. 예약 판매 710대 그 정도는 다 팔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다른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다른 폰들의 예약 판매에 비해서는 많이 그 저조했잖아요. 저 예약 판매 매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710대만 한 게 아닌가. 지를 겁먹고. 710이라서 그럼요. 예약 판매 매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마케팅 차원에서. 저도 이걸 710을 보면서 사실 그 710도 있고 800도 지금 있잖아요. 국내 네네. 출시는 안 했지만 해외에는 출시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800을 갖고 싶은 거죠. 디자인이 좀 더 예. 비싸 보이고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거기다가 또 900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 루미아 900. 왜 710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안드로이드 진영이나 이런 애들은 높은 하드웨어 그 재원을 앞세워서 그런 앱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드웨어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윈도우 폰을 KT가 좀 급한 게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MS가 지금은 그 후발주자이잖아요. 네네. 그 아이폰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윈도우 폰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플래그십 이렇게 고사양 이런 거랑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바일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던 거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스마트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전체 시장을 3등분해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기본적으로 업무에 많이 쓰이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만 스마트폰에서 자연스럽게 열고 수정할 수 된다고 있게끔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엑스박스 360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드웨어적인 뒷받침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폰 시장을 상당히 잠식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국내 상황을 보면 아직 조금 그 준비가 덜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카카오톡 같은 거. 스마트폰을 쓰면 카카오톡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윈도우 폰에는 카카오톡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개발 중이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그 필수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필수 그런 앱들이 좀 더 이렇게 준비가 일단은 돼야 제대로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발자라든가 뭐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 숫자를 대충 세보니까 710명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그런 계산이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윈도우 폰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고요. 일단 루미아 이후에 나오는 폰들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삼성이라든지 또 삼성. 네. 삼성도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상황에서 그죠? 모토로라가 안드로이드 폰을 주력으로 계속 만들게 되면 이제 삼성도 운영 체계를 약간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직접 만든 바다에 대한 실적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윈도우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어필을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듀얼 코어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나오는 폰들은 다 싱글 코어로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듀얼 코어 나오려고 그러면 아마 올해 말이나 아직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재미난 거는 윈도우 모바일로 지금 삼성에 만들려고 예정돼 있는 폰을 보면 삼성 포커스 S가 1.4기가 싱글 코어 프로세서 쓰고 윈도우 모바일 7.5가 탑재된 지금 폰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AT&T를 통해서 이제 출시된 그런 폰인데 이것도 보면 싱글 코어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모바일을 쓰는 폰들이 지금 아직까지 다 싱글 코어입니다. 또 HTC에서 나온 타이탄 같은 경우도 1.5GHz 싱글 코어 윈도우 모바일 망고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걸 보면 아직 윈도우 모바일 운영 체계 자체가 듀얼 코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거 아닌가. OS의 업데이트 이런 부분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예, 구글이 제조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제조사에서 이게 네. 책임을 지는데 그런 좀 정책을 달리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폰의 듀얼 코어를 지원하도록 이걸 해줘야 제조사들이 듀얼 코어를 넣은 윈도우 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윈도우 폰 쪽에서도 시리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아, 음성 인식. 그렇죠. 그 시리가 하던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아, 잘 수행하나요? 뭐 비서 역할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 예, 한번 네,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에스크 지기라는 이런 제 이름이 지기인데 좀 비슷하네. 에스크 지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 시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 지기라는 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Who are you? 방송이라 긴장했나요? 긴장했어요. 다시 한번 에스크 지기도 그 긴장했네요. 지금은 좀 더 높이고 네. 예, 음성 인식 기술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는. 예. Who are you? I have something for you. Click the button above this one to see web search results. 좋은 이야기인데요. 예, 아, 좋은 그 이야기예요. 이게 예. 클릭하면 그 검색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아, 예.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What time is it now? 전 이 시간에 벌써 시계 봤는데. I have something for you. Click the button above this one to see web search results. 이게 좀 해보니까 이걸 자기가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마 음성 인식에 이게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보셨듯이 아이폰 4S의 시리도 음성 인식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음성 인식 기술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예,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속 터지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릴수록. 음성 인식 속도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그 앱이 좀 적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지금 12월 말 지금 1월 초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그 앱스토 마켓플레이스에 앱이 5만 개가 넘었거든요. 와, 굉장히 빠르네요. 네, 꽤 예. 빠른 편인데 근데 아직까지 국내 앱스토어는 좀 앱스토어래 자꾸 그 마켓플레이스는 그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적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쓰려면 국내 마켓플레이스보다는 미국 마켓플레이스에 이게 들어가서 미국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걸 다운받아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윈도우 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고 싶은 거 아니면 가장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꼽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 예,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데 호구일부터 말씀하시죠. 저부터요? 보고 예. 폰을 또 두대 사다 저도 보니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사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내일 개통을 하러 갈 것이다. 지금 파는 것 중에서 일단은 아이폰 4S 아니면 갤럭시 노트, 갤럭시 넥서스, 그 다음에 윈도우 쪽에서는 살 수 있는 게 710, 루미아 710 이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저는 아이폰 4S를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LTE와 3G가 지금 나뉜 상황에서 네. 어떤 걸 살까 일단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LTE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네.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일단 서울 안에서 잘 안 되고. 되는 것만 되죠.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잘 된다고 광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광고 많이 하는데 자기들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전혀 아니에요? LTE 폰을 들고 직접 서울 전역을 돌면서 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면 LG U 플러스는 2012년 상반기에 전국망을 깔겠다라고 해서 가장 빠르고요. 12년 상반기면 이제 거의 돼가네. 그렇죠. 몇 올 달 상반기 이제 올 여름에는 전국에서 쓸 수 있겠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랑 KT는 2013년까지 2013년. 전국망을 구성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LTE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LTE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기본 3G와 4G LTE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네. 두 개의 모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 LTE 요금제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요금제가 뭐 35,000원부터 95,000원까지 쭉 있지만 뭐 이 중에서 쓸만한 요금제를 한다면 뭐 6.5 요금제, 뭐 6.2 이런 6만 원대의 요금제가 그나마 쓸만하다고 보여지는데 SK는 TV 광고에서는 여전히 잘 터진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느낀 점은 터지는 지역은 훨씬 괜찮습니다. 잘 터집니다. 근데 속도가 느립니다. 대신 SK는 같은 LTE가 터지는 지역에서 보면 LG가 속도가 좀 빨리 나오고 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LTE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나 이런 단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LTE 폰을 일단 제껴버렸습니다. LTE 폰을 제끼고 나서 예,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답은 역시 아이폰 4S 여전히. 아이폰 예. 4S. 아이폰 4S를 지금 띄우려고 지금 이렇게 결국 아이폰 4S 나 무슨 소리가 했네. 득표 결국 나왔습니다, 아이폰 4S. 그러면. 야, 일단은 자, 네 아이폰 4S 제가 아. 앞서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700 정도의 앱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전 호구 3. 호구 3? 저는 전 좀 의외로 HTC 에보 4G를 선택했습니다. 아 에보 4G. 이거 뭐지? KT로. 아 와이브로 왜? 때문이신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또 ICS 업그레이드가 확정되었고 아이폰 4S를 사게 되면은 이제 못 바꾼단 말이죠. 저는 뭐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2년 약정이 되어 있고 아, 지금 약정에 걸려 있으니. 나중에 바꿀 때는 뭐 아이폰 5로도 넘어가기 좀 힘들고 더 지난 뒤에 나오는 폰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와이브로 4G 와이브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TC 에보 4G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값도 지금 이게 지금 많이 내려서 40만 원대입니다. 아 가격. 예, 가격 그래서 좋습니다. 2년 약정에 게다가 5만 5천 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4만 5천 정도 한 다음에 2년 약정하면은 무료폰이에요 이게. 그리고 LTE 폰보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브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현재로는 와이브로가 좀 나은데 이게 이제 2012년이 넘어가서 2013년까지 가면은 아마 KT에서 와이브로는 전국만 구성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E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2013년에는 이걸 해약하고 그때 나오는 하이엔드 폰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때 위약금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폰 5 나왔을 때는 바로 이걸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기계값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그쵸. 에보 4G 막 나왔을 때 실제 제품을 받아서 써봤는데 굉장히 와이브로가 터진 지역에서 인터넷 웹 로딩 속도가 빨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만약에 아이폰을 산다 그러면 KT가 나을까요? SKT가 나을까요? 저는 KT가 낫다고 생각하죠. 왜요? 와이브로죠. 와이브로가 되니까. 에그도 그렇고. 그리고 그 통신 속도 그 베타뉴스에서 실험한 결과를 따르면은 3G 속도도 KT가 더 빨랐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폰 4S는 3G 망을 쓰기 때문에 3G 품질도 중요한데 현재 뭐 SK는 LTE도 하고 3G도 하고 근데 SKT를 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SKT 뭐 이렇게 통화 음질이 더 좋다? 뭐 이런 아니면 그 잘 안 끊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 근거 요즘 있는 KT가 약간 통화 끊기는 문제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 끊기는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근데 SK하고 KT를 놓고 아이폰 4S를 어디로 가입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순수하게 기본 요금제로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 KT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T맵 있잖아요. T맵. 아 T맵. 난 T맵을 써야 되기 때문에 SKT를 써야 된다. KT에는 올레 나비라고 올레 내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미 이제 3D 아이 맵풀이라고 하는 요리 내비게이션 앱이 있기 때문에 T맵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우리가 LG U 플러스 얘기를 너무 안 했는데 LG U 플러스가 그 LTE 쪽으로는 훨씬 네. 좀 앞서간다 이런 그럼요. 이야기 있죠. 예, 전국망 구성 시점도 가장 빠르고 내년 초면 이미 전국에 깔리니까. 그다음에 LTE를 LTE 폰을 쓰려 그러면 SKT나 근데 KT, 그게 지금 LG U 오늘 플러스 그 뉴스가 나온 게 SK에서 세계 최초로 3G 와이파이 LTE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망을 개발했다고 나왔어요. SKT에서 예. 그래서 그게 하반기 중에 서비스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되게 그 과감하게 사실 투자했죠. LG는 그동안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주파수 경매 문제도 있었지만 LG는 일단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3G 망이 아예 없었던 거죠. 예. 2G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오고 그렇죠. 예. 엄밀히 따지면 이게 3G에 준하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지만 2G망을 가지고 끌고 왔다가 이제서야 LTE를 한 거죠. 그러니까 LG는 LTE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LG의 LTE는 주파수 대역폭이 40MHz 대역폭이고 SK는 20MHz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LTE의 최고 속도는 75Mbps까지 나오지만 SK는 40Mbps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접속 속도도 LG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전국망 시점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3G를 버리고 LTE만 생각한다고 하면 LG U+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뭐 전화가 끊기고 잘 안 됐던 거는 주파수가 없다 보니 그거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된 LTE 서비스에서 LG U+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베타 뉴스에서 옵티머스 LTE 그 폰을 개통을 했거든요. 그 되게 좋더라고. LG전자의 그 IPS 트루 LCD 패널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패널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면서 화질이 좋다 아니다 아몰레드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몰레드 패널은 말 그대로 자체 발광이라는 특징 때문에 좀 선명하다는 게 그동안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LG에서는 실제로 그럼 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 능력을 테스트하면은 실제 색 표현 능력은 IPS 패널이 더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해외 언론의 평가고 실제로 그걸 들여다봤을 때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게 우리가 살 때도 갤럭시 S2 HD인가? 네, 갤럭시 S2 HD 그걸 살까 이렇게 하다가 최종 선택을 그걸로 했어요. 와. 옵티머스 LTE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보면은 옵티머스 LTE는 4.5인치 그 IPS 트루 HD 스크린이고 삼성전자 갤럭시 S2 HD LTE는 4.65인치 약간 큰 슈퍼 아몰레드 스크린인데 해상도는 동일합니다. 1280에 7이고 그러니까 같은 해상도에 크기는 약간 차이 나지만 비교를 해보면 옵티머스 LTE가 좀 더 이게 뭐 붉은 색상 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컬러 표현이 훨씬 더 선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옵티머스 LTE가 웃긴 거는 메모리가 20GB입니다. 이게 저장 메모리가 좀 약간 변태스럽죠. 이게 예매한 게 내장 메모리가 4GB에 불과하고 나머지 16GB는 별도의 마이크로 SD 별도 외장 메모리를 준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폰들이 기본으로 16은 내장을 하고 32, 뭐 64 이렇게 돼 있는데 옵티머스는 4GB밖에 내장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물론 외장 슬롯이 있어서 뭐 32GB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약간 애매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한 부분이고 어쨌든 스크린만 비교해 보자면 옵티머스 LTE의 경쟁력은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는 호구다 1회가 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또 언제 하죠? 일단은 청취자들 반응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2회는 태블릿 네. 구매 가이드 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짝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지금.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